그동안 이제 그 많은 집회와 예. 또 이제 정부의 예. 이제 그 항의 예.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예. 이제 그냥 따라줬던 그런 많은 그 피해자들 예. 비대위에 예. 분들이 참 심리적으로나 예. 또는 그 어떤 건강 예. 상에 많은 지금 애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두 분이 예. 연로하신 분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의 어떤 솔직한 심정은 어떤 거라고 위원장님으로서 보십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러 버릴 수 있다는 희망. 일하니까 또 월급을 받기나 사업할 때는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평균 연령이 60대, 70대입니다. 이미 이제 돈 버릴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그 비대위에 참석하는 사람 치고는 거의 다 4D 직종에서 일해가 버린 돈이고 그게 자기 이제 마지막 한 마리로 생명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그 생명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느낀 게 무엇이냐. 젊었을 때 돈에 대한 생각하고 정말 연세가 들어가 내 마지막 돈이라는 생각은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국정조사 쪽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안 된다는 날 충격받아가 병원에 바로 입원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그분이 저는 돌아가실 때만 눈을 못 감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날 초상에 사모대 가보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지체 장애, 지능 장애. 그러다 보니 그 아들 평생 살 수 있도록 아마 안 먹고 안 쉬고 그 돈을 집도 안 사고 너희 집에 살면서 그 돈을 예금을 모아놓은 평생 그 1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이 크라 하면 클 수 있지만 장애인 아들한테는 1억이라는 게 큰 돈 아닙니다. 평생 그 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이 워낙 모임에 왔을 때는 밝게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니까 부인도 이미 허리 척추 수술이 돼가지고 이 살림도 못 살 정도입니다. 몸도 아주 예사하고 아래 장애도 있고 이제 나머지 아들이 대학생 하나 있더라고요. 그는 나이인데 학교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돈 벌일 능자가 아직 그 집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국경들이 다 해준댔으니까. 근데 그게 통과 안 된다고 묵살하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충격받고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로 그날 가서 놀랬는 게 가정사가 그래 힘드는 줄도 몰랐고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돈 모은다고 고기 한번 과일 한번 넉넉 잡고 못 사 먹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우리가 들었을 때 피눈물 납니다. 그렇게 다 돈을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거로 경제나 정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이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 살만한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렵게 돈 모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질을 합니까? 부동산 토기를 해기나 너무 사기치서 모은 돈이 아니고 자기 몸을 해서 모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따랐고 정부의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김석동 씨가 뱅크런 염려된 데서 우리가 돈이 안 찾았고 따라준 것밖에 그 재량권은 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산을 날리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피를 안 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실채권의 탱커에서는 2,600을 들이가 사주면서 피해자한테는 정부가 10원도 못 내놓는다. 법을 따지는데 피를 안 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앞에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때 두 분이 한 분은 충격에 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분 또 충격받아가 입원을 10보름을 해가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예.
나 같으신 분이라 보니까 그럴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옆에서 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 와서도 이제 집회를 그 1인 시위를 할 적에 한 번은 그 약사회에서 국회 앞에가 1인 시위를 하는데 햇볕이라서 여름에 더워서 1시간을 못 서 있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거는 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고 살온 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내 생명이다.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젊은 사람들도 못 서 있는 하루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루 종일 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권에 연봉 체벌을 받다 보니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힘없는 서민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그저 입으로는 경제법 논리만 따지는 거 그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국가가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고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 가해자가 먼저 가가 병원에 모시고 가가 치료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 말 맞다나 너가 백 째고 있어라 너가 먼저 재판에 가 치료를 받아가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요 먼저 병원에 가가 모시고 치료를 해주고 그래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민사로 그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백제라는 시간입니까? 너가 억울하면 민사례가 돈 받아 배상회가 받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로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말에 국회의원들 법 없다고 배상해서 소송회가 받아가라. 건강원에 한번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건강원에 그 금융위원장 면회 신청하러 가니까 국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 어째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서 법대로 신청해서 받아가라 하던지라. 예, 법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법보다 정부가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을 못 지면서 우리 그 피해자들 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고 책임을 지고 너희는 감옥서 가야 된다. 정부 농성회 때문에 감옥서 가야 된다. 체포영장 발행한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 참 국정조사죠. 예, 예.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예. 게이트에 대한 예. 그런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또 국민적 어떤 관심이 컸고 예. 또 특별히 아마 그 예금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그 뭐 아시다시피 용두삼이 꼴이 되고 말았지요. 거기서 오는 한 실망감도 크겠고요. 그 국정조사에 대한 그렇게 위야무야된 정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가 잘못된 부분은 첫째는 정치인들도 신념을 가져야 된다. 누가 어떤 여론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고 처음 시작한 부분은 끝점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의 은행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 다음 책임감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청문회 신청할 적에 그 여야당에서 자 김학식 국무총리, 정진석 또 그 이영수 씨, 그 다음에 서항희 씨 이렇게 이제 정의 신청했는데 현직에 있다고 그 한나라당 당대표 홍준표 대표가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거부를 하다가도 막판에서 여야 그 국정감사위원들은 그거를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결정이 됐는데도 그 후에 당대표 선에 가서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무산된 부분은 한나라당 홍준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는 청문회를 무산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우리 안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진표 대표는 부산 초랑본청까지 아까 100% 보장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소위 안들의 법안 할지에 지금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뭐 방법론에 대해서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준다고 약속하시면 여야당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정말 해줄 마음이 있다면 서로 이해를 하고 당연히 통과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의 우리 서민들을, 피해자들을 우습게 받고 우롱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야당 뜻 틀린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 일 만드는 겁니다. 당대표가 저거로 와서 약속까지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말해서 100%다 지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도 국회의원 포퓰리즘이라는 그 한마디에 김진표 대표가 보내준다는 소리 민주당에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 포퓰리즘으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지, 정말 이 사건은 정부의 정책 실패, 감독 실패, 권력 비리로 일어난 일입니다. 서민들의 무능한 사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회의원 포퓰리즘입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국가가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포퓰리즘 여론을 만드는 누군가가 그 여론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여도 싶다, 야당 싶다, 안철수 씨가 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인들이 그만큼 언행일치가 안 되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저를 안철수 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열망하고 갑자기 그렇게 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식상했기 때문에, 저거로 한 나라를 움직거리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마찬가지 이번에 가장 실망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 박지원 장관이나 김석동 씨 예보이사장, 청와대 문제인데 고위공직자들인데,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자기들 스스로는 법을 잘 지키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은 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이렇게 우리 피해자를 우롱하면서 법 때문에 김석동 씨 늘 하는 뭡니까? 법을 잣대서 법대로밖에 못한다. 그럼 법대로밖에 못하면서 왜 영업정지 될까 알면서 우리 보고는 돈 찾지 말할 말 했습니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법을 운운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캠퍼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자, 길을 바라보면 하루는 하수도공사고, 며칠 또 그거 메꾸고, 또 며칠 있다가 전기공사고 또 닦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뭐 전화선 길 새로 넣고 나면 몇 번 파고 디비고 합니다. 그렇게 국민 세금이 아까우면 그런 돈 전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또 1년 공직자를 어리든지 1년 예산이 끝날 때 되면 그 돈 남으면 막무조건 씁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예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그런 데는 세금, 국민 세금 안 아깝고 정말로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들한테 심어 쓰는 건 아깝다. 그런 저는 기재부 장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